두오름에서 이창무쌤 현장 수업 워크북이랑 동일하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본인이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혹시라도 진도를 더 나갈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임시로 프린트 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론만 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자, 생각보다 오늘 되게 꼼꼼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적분을 그런 애들 굉장히 많을걸요? 수원, 수투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미적분에서 무너졌다. 수능에서 미적분 때문에 개털렸다. 이런 애들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정리할 거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너무 개무시 때리지 말고 에이 선생님 개 쉬운데요. 물론 미적분 8문제 중에서 수열의 극한이 나와봤자 한 문제예요. 한 문제. 맞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설 모의고사의 28번 문제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수열의 극한이나 급수 나가는 진도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포커스 1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을 비교할 겁니다. 자, 두 극한의 이 차이 얘를 비교를 합시다. 첫 번째 수열. 여러분들이 수열이란 것은 알겠지만 요 an 해서 얘가 n에 대한 식이죠. 맞죠? 그래서 요 n에 대한 식으로서 우리가 딱 나오게 되고 요 n이라는 값이 바로 미지수가 되죠. 정확히는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n에 대한 함수죠. 맞죠? 함수로서 표현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n이 어때? n이라는 값이요. 어떻게 대입이 되냐면 1, 2, 3, 4 이렇게 대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n은 전부 다 자연수 범위에서만 딱 따지죠. 맞죠? 그래서 님들 이 수열의 극한 있죠.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n은 함수의 극한과 다르게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극한을 다룹니다.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해서 이 n이 어디로? 무한대로 갈 때만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나만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게 연속적으로 막 모든 실수 범위에 대해서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게 뚝뚝 끊긴다 했죠. 그래서 이 성질이 뭐냐면 우리는 이산적 변수라고 하죠. 맞죠? 근데 이게 수능에 나오냐? 안 나와요. 그냥 참고하라고. 여러분들이 수능만 칠 거 아니죠? 면접도 볼 것이고 나중에 또한 뭐 논술 치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이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함수의 극한. 이 함수의 극한은 아시겠지만 이 함수가 누구죠? fx는 누가 돼요? x에 대한 식 이렇게 정의하죠. 보통의 정의되는 요 x가 어떻죠? 얘가 실수 범위에 대해서 이 x를 정의하죠. 뭐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는데 실수 범위가 너네도 알겠지만 0.1과 0.2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하죠. 근데 이 함수라는 것은 모든 실수, 그 제한된 범위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다 정의가 되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 실수 범위의 x가 어떤 성질을 띠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산적이 아니라 연속적인 변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이 연속적 변수에 대해서 극한을 다루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은 무한대뿐만 아니라 특정 x가 어디로 a에 가까워질 때도 fx를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x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로 다 보냈을 때도 어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보낼 수 있는 이 x의 범위가 무궁무진한데 반해서 수열의 극한은 어떻게 돼? n이 무한대로 한정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뭐죠? 여기에 우리가 an이 2의 n제곱이라 하고 fx라는 함수를 2의 x제곱이라 할게요. 2의 n제곱이라는 얘는 어떻게 돼? 이게 그래프로서 표현을 하자면 이게 뚝뚝 어때요? 이렇게 찍혀가죠. 맞죠?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점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 fx가 2의 x제곱이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뭐해? 정의 내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의 성질을 비교했을 때 세 번째, 이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an이 sin의 파이n이라는 요 일반항일 때 하고 fx라는 함수가 sin의 파이 x라는 요런 함수 사이에서의 관계예요. 아까도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서 n의 범위는 누가 되죠? 1, 2, 3, 4 이렇게 되고요. 반면에 여기 있는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 무한대 범위 안에서의 실수를 의미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n을 나열을 할 때는 어떻게 돼? n을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해서 넣게 되면은 다 어떻게 돼요? sin의 파이, sin의 2파이, sin의 3파이 이렇게 나열이 될 것이고 그 수열의 값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빵, 빵, 빵 하고 계속 빵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얘는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값을 0.00001단위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 했을 때 일단 이게 주기가 2인 함수로서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그래서 이제 묻는단 말이야. 선생님 이제 질문이 나와요.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an은 자 n이 1일 때 0, 2, 0, 0, 0, 0 해서 무한대로 가더라도 어디로? 0으로 얘는 수렴을 하는 모양 꼴이 되는데 얘는 반대로 어때요? 리미트에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fx라는 요 함수는 풀마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동 발산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수식인데 이 변수의 차이에 의해서 얘는 수렴하지만 얘는 발산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로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이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의 차이를 우리가 설명을 한 거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금 수원이 앞에 지수와 로그하고 있죠. 맞죠? 여기 수열의 극한 파트를 제대로 풀고 앞으로 나올 급수 파트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이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의 합까지는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수능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내용들까지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포커스 2 수열. 수열에 대한 리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등차 수열. 자, 딱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시다. 얘들아, 등차 수열 첫 번째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다.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라 라고 하면 AN이 어떻게 되죠? 자, A 더하기 N 마이너스
1D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기억나시죠? 기본적인 거.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 뭐냐면 DN에 A-D 꼴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100% 꼴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어떤 Pn 더하기 Q 꼴로 이게 바로 어때? N에 대한 1차식으로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알겠죠? 또는 1차 함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1차 함수 하면 생각나는 내용 뭐가 있었죠? 기하학적으로 보면 얘가 무엇이야? 이 기하적으로 보면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n의 개수 있죠? 이 p라는 요 n의 개수는 일반항에서 확인을 했더니만 뭐지? n의 개수는 공차죠, 공차. 그래서 얘는 공차이자, 자, 직선의 방정식에 빗대어 봤을 때 뭐 x 플러스 뭐 했을 때 p라는 값은 기울기랑 동일하죠. 맞죠? 자, 이런 얘기 왜 하냐? 직선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가 수능이나 또는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에 출제가 되죠. 대표적인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직선이 실제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직선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뭐 n이 1일 때 무엇이고 n이 3일 때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A3이 무엇이고 뭐 A의 7이 무엇이다, 이렇게 주어지고, 알겠죠? 요 AN에 대해서 이렇게 직선 위의 점이다 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n, AN입니다 하고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어요, 실제 기출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를 a 플러스 2d라 두고 a 플러스 6d라 둔다면 계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5다, 얘가 9다 하면 a 플러스 2d는 5, a 플러스 6d는 9 해서 a 구하고 d 구하고 이런 애들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이제 센스쟁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이게 3, 뭐 5라는 점이고 얘는 7, 9라는 점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고, 기울기가 곧 뭐지? 공차. 이렇게 해서 굳이 이거를 a 더하기 2d, a 더하기 6d에서 연립할 필요 없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바로 구해서 뭐 한 거야? 공차를 구해낸 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4분의 4니까 기울기는 1이다 하고 이게 공차 d다 하고 바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맞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앞으로도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 실제 수능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등차 중앙은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이 현재 수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차피 다음 주에 급수도 계속 이어서 하려면 한 일주일 동안의 수원에서 수열을 한번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해석을 할 때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 뭘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우리가 첫 장이 A고 공차가 D고, 맞죠? 항수가 N이다. 맞죠? 등차 수열의 합 SN의 공식은 일단 써보자. 외우고 있지? SN은 뭐지? 그러니까 공식을 쓰면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해서 돼 있죠. 자,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D에 N 제곱하고 플러스 뭐 N 꼴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수능적인 개념을 끌어오자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 합 요 SN은 자 아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100% 꼴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모양은 100% 꼴로 요렇게 뭐 PN 더하기 Q 꼴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착안했을 때 등차 수열의 합은요 100% 꼴로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 AN 제곱에 플러스 BN 꼴이 돼야 돼요. 알겠죠? 100% 예외가 없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2분의 dn 제곱이 n 제곱의 개수가 2분의 d. 그래서 요 a라는 놈의 성질을 얘랑 연결을 했을 때 뭐야? n 제곱의 개수는 무엇이다? 공차의 반이죠. 맞죠? 이해됐어요? 됐나요? 그리고 SN의 모양을 잘 보세요.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기하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 n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되죠. 근데 이 2차 함수가 특징이 뭐야? 누구를 지나냐면 원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도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2차 함수 모양이 될 수 있는 게 총 4가지 꼴이 나오죠. 그래서 SN이 될 수 있는 모양은 첫 번째, 요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길 수 있는 4가지 꼴에 대해서만 다루게 된다 그 말이죠. 알겠죠? 나중에 이 도형과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합과 일반항 관계죠. 맞죠? 자, 여러분들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는 합 SN으로부터 AN을 구할 때 어떻게 하지? 요 AN이란 것은 기본적인 격과 개념부터 봅시다. SN에서 뭐 빼요? S의 n-1을 빼고 요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1은 누구다? S1이다. n이 1일 때 해서 이게 왜 중요한지는 알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함정성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푸는 게 아니라 n이 항상 SN으로부터 AN을 우리가 유추할 때는 n이 1일 때나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항상 조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겠죠? 여기서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 약간 되게 재밌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 이 SN이 뭐였죠? AN 제곱에 더하기 BN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정체가 뭐랬죠? 공차의 반이라고 했었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AN을 내가 빠르게 구하고 싶다 하면 AN은 100% 꼴로 뭐라 했냐면 뭐 N 플러스 뭐라고 했었죠? 맞죠? 그런 다음에 이 N의 개수가 공차라 했었지? 그쵸? 그럼 이 공차의 반을 뭐 하면 돼요?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a로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등차 합은 n이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다 성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SN과 S1과 A1도 동일하게 될 거지. 1 넣으면 A 더하기 B가 되니까 1 넣었을 때 A 더하기 B가 되기 위해서는 빈칸에 들어가야 될 값이 B-A 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셨을걸요? 그러니까 학원이나 학교에서 쌤들이 알려줬을 거야. 2n 제곱에 플러스 3n 이런 식의 SN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딱 보지. 맞지? 딱 눈으로 봤어. 그러면 이제 얘는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이다 하고 먼저 파악부터 해야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AN은 어떻다? 뭐 N 플러스 뭐 꼴이다 라고 하고, 이 공차의 반 N제곱 개수를 몇 배? 2배를 하면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S1이 현재 5였으니까 A1도 누가 돼야 돼? 5다 해서 1 넣었을 때 5가 되려면 여기 와야 할 숫자 1,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Sn 빼기 Sn-1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N제곱 플러스 뭐 N꼴은 100% 등차 수열 합이고, 이런 식으로 AN을 빠르게 구한다라는 거 알겠죠?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정도 지식만 있으면 돼요, 사실. 알겠죠? 수열의 극한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지식만 있으면 돼.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한 번에 정리해놓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딱 펼쳐봤을 때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 정도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등비수열입니다. 얘들아, 등비수열 AN이라는 놈은요, 첫째 항이 무엇이고, 첫 번째 일반항, 첫째 항이 무엇이고 A고 공비가 R이다 했을 때 일반항 A는 어떻게 되죠? 다 알죠?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봤을 거예요. 야, 이거를 보면 이게 마치 뭐야? n에 대한 무슨 함수? 지수함수다. 그러면 너네가 궁금해야 될 거, 선생님 그럼 얘도 수능적 개념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등비수열과 함께 관련된 지수 함수에 대한 연계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연계할 바에 그냥 지수 함수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제를 내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우리가 이제 직선이나 아까 2차 함수의 모양꼴이랑 연계해서 문제가 출제된 게 덜어 있는데, 등비 수열은 이 지수 함수와 연계해서 나는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굳이 쌩까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냥 우리는 나중에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얘를 다루게 되는 것은 뭐가 나와요? 수렴 조건에 대해서만 다루게 되죠. 맞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형에 대한 내용이 수렴 조건과 관련한 내용밖에 없더라.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야 될 것이고, 등비 수열에서 중요한 것은 합입니다. 합. 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등비 수열의 합 보겠습니다. 등비 수열의 합 S에는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다. 항수가 N이다. 하고 등비 수열의 합 S에는 공식 다 알죠? 뭡니까? R-1분의 첫째 항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R분의 A에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보통 쓰는 상황이 R이 1보다 클 때는 얘를 쓰고요,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죠. 기억나시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애 있죠? 여기 있는 애를 전개를 할게요. 자, 얘를 전개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만 모양이 어떻게 돼? R-1분의 A에 하고 여기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되는 거 보시죠. 맞죠? 확인을 해보니까 얘들아, 여기 있는 숫자 값이나 여기 있는 숫자 값이 어때? 동일하단 말이야. 또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사실,
등비 수열의 합 Sn은 100% 꼴로 어떤 모양이 된다? A의 어떤 B의 N제곱 마이너스 A 꼴이 예외 없이 100% 꼴로 이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예외 없어요, 예외. 자, 그러면 이 예외 없이 나오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보니까 봐봐. 이 n제곱의 밑 있죠? n제곱의 밑. 맞죠? 이 지수에서 이 n제곱의 이 밑이 바로 누가 돼? 바로 공비가 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SM 모양 꼴이 나온다. 그러면 고민도 할 필요 없이 n제곱의 밑인 b가 뭐야? 공비구나 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SN과 AN 관계를 보면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SN이 무엇? A 곱하기 B의 N제곱에서 마이너스 A 꼴이다.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100% 무슨 등비수열의 합이다. 알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때? AN이란 것은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게 공비가 누구야? B죠, B. 그래서 어떤 첫장은 모르지만 공비는 B의 n-1 제곱이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어요. 근데 요 SN이 우리는 n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하므로 여기 들어가야 할 A1이 곧 누구야? S1이 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합에 대해서 빠르게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SN이 2 곱하기 3의 n제곱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면 눈으로 보자마자 A의 B의 n제곱에 마이너스 A 꼴이니까 100% 뭐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딱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악해야 될 게 뭐야? 이렇게 100% 등비수열의 합이다. 파악하고 나면 바로 눈을 돌려서 요 n제곱의 밑 얘가 바로 뭐야? 공비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AN이 누구야? 어떤 첫장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3의 n-1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들어갈 누구? S1이나 A1이 첫장으로서 같으니까 1을 넣어주면 되겠죠? 2, 3은 6 빼기 2에서 정답 얼마? 여기 4 해서 여기서 이거 구하는 일반항 3초컵 풀이가 되는 거야. 알겠죠? Sn 빼기 Sn-1 할 필요가 없이. 알겠죠? 약간 수능적인 해석을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렇게 등차 등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내용만 정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인데 제가 이 수열의 합의 공식을 쓸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시느냐? 내가 어느 정도 수열의 합의 그냥 공식을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할 거야. 그래서 1번부터 내가 저 끝까지 각각을 쓰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는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지금 합의 공식을 써봅니다. 써봐.
자,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 써서 마무리가 지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뭐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교과 개념 정리니까 봅시다. C가 N개 있으니까 CN이 될 것이고요. 맞죠? 1부터 K까지,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얘는 뭐야?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었죠? 얘는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 그럼 얘는 2분의 N에 N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자, 우리가 짝수의 합, 홀수의 합은 제발 좀 외웁시다. 알겠죠? 이거 급수나 수열의 극한에 정말 자주 나오죠? 짝수의 합은 뭐지? n에 n 더하기 1. 홀수의 합은 그냥 n제곱이에요. 기억하세요. 13579부터 2k-1까지 k제곱 이렇게 된지.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의 합이라고 하죠. 요거는 연속하는 두 수의 곱. 1 곱하기 2, 2 곱하기 3 해서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의 합은 뭘까? 3분의 n에 이거는 시험에 종종 나왔죠? n 더하기 1 맞죠? 연속하는 세 수의 합을 어디에 주목하냐면 봐봐. 이게 k일 때 2분의 n은 n 플러스 1이었거든요. k의 k 플러스 1일 때 누구야? 3분의 n은 n 플러스 1이었죠? 느낌 오죠 이제? 분모가 2, 3, 그 다음에가 누구였니? 4가 되겠죠? 분자가 n, n 플러스 1,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였는데 2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얘가 누가 되겠니?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봐. 유추할 수 있겠죠? 연대 수리노술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알겠죠? 유도하는 과정이? 알겠죠? 나중에 축차 대입 이런 걸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도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까지만 점검을 한 다음에 포커스 3 이 수열의 수렴과 발산.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수트에서 했었던 것이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밤에 하는 게 수열의 극한. 사실 크게 차이가 없죠 지금. 맞죠? 이산적 변수냐 연속점 변수냐 그 차이만 있고 아까 무한대 활용 그대로 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안 할 거예요 포커스 4는. 알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여러분들 an 해서 이 수열의 극한은 역시 결과가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뭡니까? 어떤 숫자 값 알파로 딱 뭐해? 수로 딱 되는 경우. 얘를 우리는 수렴. 맞죠? 이때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또한 뭐다?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죠. 맞죠? 근데 이 외, 그 외는 전부 다 뭐야? 수렴하는 외적으로는 전부 다 발산이라고 하죠. 근데 함수의 극한과 다르게 수열의 극한은 발산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진동 발산인데, 자, 여기서 중요. 함수의 극한에서는 없던 진동 발산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AN이 일단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미트의 n이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n제곱하면 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진동 발산하는 특수한 케이스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숫자 두 개가 반복되는 거야. 약간 퐁당퐁당 느낌으로. 알겠죠? 요런 느낌으로 전개되거든. 뭐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진동 발산도 있다는 거까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자, 무한대에 대해서 정리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무한대를 더했을 때, 무한대끼리 곱했을 때, 거듭제곱 했을 때, 거듭제곱 근을 했을 때. 맞죠? 그 다음에 K를 곱하고 K를 나누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1, 0으로 간다 했죠? 무한대분의 K도 0으로 간다 했죠? 0분의 1은 무한대 가고, 무한대분의 K, 0분의 K는 풀만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K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은 함수의 극한할 때 이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또 무엇을 할 거냐면 포커스 5번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성질 역시도 함수의 극한이랑 어때요? 다 동일하죠, 사실. 맞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읽어보면 되죠. 근데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무엇? 0으로 수렴한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n의 p제곱의 분의 k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막 이렇게 문자화해서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고요. 무한대분의 k도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수식화해서 나타낸 게 바로 저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할 지식이 그냥 이런 모양꼴에 대해서는 뭐다? 그냥 수렴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함수의 극한은 기본 본바탕이 뭐지?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가까워지는 것이 뭐냐 이거였지만 수열의 극한은 기본 베이스가 대입이야 얘들아. 무한에 대입했을 때 무한대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 라는 그런 식의 바탕으로서 우리가 접근해 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함수의 극한 했을 때 다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거. 지워도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도 했죠. 물론 조금 빠진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수투에서 이미 잘하는 학생이라고 판단했을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베이스를 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로서 그냥 바로 계산해라. 알겠죠? 원래 기본 교과서 풀이는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눠서 계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그냥 최고차항만 남기고 나머지 다 지운 다음에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과 분자의 최고차항으로만 남겨서 계산을 해라 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최고차항의 개수로만 최고차항만 남기고 나머지 지워서 계산한다라고 해서 다 계산해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1번 같은 경우는 어때죠?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 2번은 최고차항이 n세제곱분의 4n세제곱 하면 4 3번은 n분의 7꼴이 나오죠. 최고차항만 놔두면. 그래서 무한대분의 k니까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했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대해서는 고정이 되어 있다 했죠.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고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정말 여기서도 한 가지 이야기는 할게요. 우리가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나올 수 있는 꼴 자체가 세 가지라 했었죠. 분자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분모에도 있을 수 있는 모양이 루트 빼기 루트가 되거나 맞죠? 루트 빼기 무엇이 되거나 무엇
빼기 루트 이런 식으로 되는 무엇 빼기 루트 이런 식으로 되는 요 케이스에 대해서만 문제가 다뤄진다 했어요. 핵심 풀이가 뭐라 했죠? 분자든 분모든 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으로 계산을 한다 했었죠? 맞죠? 기억나시죠? 이 정도 지식? 아까 전에 했었던 지식이요. 맞죠? 근데 얘들아, 함수의 극한에서는 말했지.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함수의 극한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돼 있어. 기억나지? 함수의 극한에서는 인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 x가 무한으로 갈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어서 여기에 아까 전에 낚여서 몇 명 학생들이 질문 오는데 여기가 좀 함정성으로 출제가 될 수 있었잖아. 하지만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n은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했죠. 그냥 플러스 자연수 범위이기 때문에 n은 무조건적으로 플러스 무한대 하나로만 우리가 극한이 보내진다라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건 출제될 수가 아예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예시는 유리화해서 풀어보면 되고 아까 함수의 극한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예시는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포커스 6. 이게 되게 중요하죠. 로그의 성질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과 이 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성질입니다, 성질.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로그에 a 하고요. 얘가 bn분의 an이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 성질은 뭐냐면 리미트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야? 리미트는 이 로그의 진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성질이 있죠. 맞죠? 그래서 얘는 누구랑 같냐면 이 로그 a의 리미트의 n이 무한으로 갈 때 뭐 bn분의 an의 관계가 성립하죠. 단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수렴하는 케이스일 때만 이렇게 리미트가 분배되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성질이 우리가 놓여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예제 첫 번째는 좀 쉬운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할만하고요. 여기 두 번째 예를 보면 예제 2번을 보시면 an이 현재 어떻게 돼 있냐? 로그에 여기 n에 n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출제가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뭐 10에 a1, a2부터 어디까지 a의 n까지 합 지수 분의 누구? n이다. 이놈의 극한값은 뭐니?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열하면 되겠죠? a1, a2부터 어디까지? an까지 합은요. 로그의 뭐 1분의 2 로그의 2분의 3 해서 어디까지? 로그의 무엇? n분의 n 더하기 1까지 더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진수끼리 전부 다 곱해지니까 로그의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해서 어디까지? n분의 n 더하기 1까지 곱해지는 게 될 것이고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누구예요? 로그의 n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남겠죠. 맞죠? 그럼 여기 있는 분모가 식이 어떤 식으로 정리됩니까? 10에다가 로그의 n 더하기 1 하면 우리는 이렇게 지수에 있는 진수와 여기 있는 밑을 바꿀 수 있는 로그의 성질을 써서 이게 n 더하기 1에 로그의 10이 될 것이고 로그의 10은 1이죠. 그래서 얘는 n 더하기 1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이 어떻게 된다? 요놈의 답은 어떤 식으로 구하면 돼요? 요놈의 답은
로그의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누가 됩니까? n 플러스 1분의 n 해서 정답은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맞죠? 근데 얘는 로그의 성질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거는 앞서 나온 이거랑 약간 관련은 없긴 한데 위에 있는 문제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 왜 내가 중요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라라면 수능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했죠. 어떠냐면 한 문제에 하나의 연산이 적용되게끔 안 합니다. 지금 보시면 로그의 성질을 쓰게 만들었고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과정까지도 연결을 시킨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한 가지의 연산만 들어가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가 않아요. 이제 준킬러라고 불리는 애들은 적어도 2개에서 3개의 연산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응용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되거든요. 그 응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풀이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있잖아. 강의를 많이 듣겠다 또는 인강을 미친 듯이 듣겠다 그게 아니라 최대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문제풀이하는 시간 자체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알겠죠? 거듭 강조하지만 수학 잘하는 놈은 장땡이 문제만을 푸는 놈이에요. 문제만을 푸는 놈. 오케이? 자 그러면 뒤로 한 페이지 넘겨서 가우스 기호와 수열의 극한 사실 아까 전에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이 했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크게 막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을 거고 단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개념 완성하는 와중에 님들 그 2월에 개강하면은 미적분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다 공통 과목부터 시작할 거예요. 거의. 알겠죠? 커리가 다 그렇게 가요. 사실. 오케이? 왜냐하면 미적분부터 하게 되면 기하 듣는 학생들, 기하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를 못하죠. 또 웬만큼 2월 달에는 거의 대다수가 수1이나 수2에 대해서 먼저 할 가능성이 커요. 알겠죠? 그러니까 두 분의 선생님이 크로스로 들어오게 되면 한 분은 수1, 한 분은 수2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조금 2월이 지난 이후에 3월이나 4월에 미적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선생님은 다른 거 하고 또 한 선생님은 미적분을 해야 기하하는 아이들이 나름의 그런 소외를 좀 덜 받는 상황이 와서 보통 2월 되면 수1, 수2에 대해서만 거의 진행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방학 때 이 조기 선발반에서만 이렇게 미적분을 한 다음에 텀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때 더 공부해야 될 파트가 어디다? 미적분이에요. 알겠죠? 수업 시간에 하는 외적으로도 공부는 본인이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까 복습만 좀 합시다. 자, 거창한 얘기는 안 합니다. 이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퀴즈. 가우스 기호와 관련된 수열의 극한에 대한 문제는 수능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 했죠. 이건 내신에서만 볼 법한 문제예요.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단 요즘에 수능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있는 문제를 굉장히 자꾸 끌어오는 성향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출제진들이 젊은 교수들로 바뀌면서 열정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되 수열의 극한에서 가우스와 관련된 문제는 크게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가우스 X라는 것을 새롭게 해석을 하라 했죠. 맞죠? 어떤 식으로 해석하라 했죠? X에서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린 값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보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가우스의 AN 이렇게 나오는 식은 어떻게 보라 했지? 이 A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양의 소수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양의 소수 부분은 무조건 가진다 했어요. 이 양의 소수 부분을 임의로 뭐라고 둔다 했었죠? 임의로 알파라고 설정을 한다 했죠. 맞죠? 그래서 알파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이 가우스 기호를 벗겨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AN에서 알파를 뺀 모양꼴로 나온 다음에 얘를 그냥 집어넣고 극한값을 계산하면 된다 했었죠.
아까 전에 함수 극한했을 때 했었던 문제니까 식상하니까 뒤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어디를 피시냐면 페이지는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돼 있죠.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여기에 n제곱에 뭐가 돼 있어요? 곱하기 가우스의 n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맞죠?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란 말이야. 이게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선생님 이거 0 플러스로 간대요. 이렇게 뭐 계산해도 되겠지? 또는 0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된단 말이야.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얘는 양의 소수 부분에 분명히 있다 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린 값이 바로 가우스가 될 거다 그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고친다? 통으로 어떻게 고치냐면 n분의 1에서 그냥 뭘 빼? 알파라는 양의 소수를 임의로 두고 뺀다 하면 되죠. 맞죠? 그런 다음에 집어넣고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들.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n제곱에다가 이게 n분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자 얘는 n에다가 빼기 알파 n제곱 이렇게 된다 했죠. 야 n제곱의 증가율이 커? n이 더 커요? n이 더 크죠. n제곱이 더 크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얘가 되겠죠. 얘는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값이지. 앞에 알파는 양의 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붙었지. 마이너스에 무한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우스를 수열의 극한에서 응용할 때는 임의로 설정한 양의 소수 부분을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 연습하라고 뒤에 대표 문제들이 끼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뭐 뒤에 연습할 거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 문제 좀 몇 개 풀 겁니다. 알겠죠? 자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포커스 8번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것도 했습니다. 함수의 극한 했을 때. 자 역시 마찬가지야.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역시 우리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도 쓸 때 마찬가지였지만 얘는 언제만 쓰일 수 있어? 수렴하는 것끼리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성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해요.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여기 an이 어때요?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이 베타로 수렴한다. 복습하는 겁니다. 사실 뭐 입이 따갑도록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아까 전에 들었으면 충분히 지금도 알 텐데 첫 번째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죠? 맞죠? 그러면은 리미트를 붙여도 이 부등호는 변함이 없다 했죠? 항상 얘가 크거나 같으니까 리미트를 붙여도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맞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두 번째 an이 bn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맞죠?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bn 하게 되면 누가 살아난다 했죠? 부등호는 그대로인데 같다가 살아난다. 등호가 살아난다는 거 꼭 기억하라 했죠? 대표적인 예로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1 더하기 n분의 1이 있고요. 1 더하기 n분의 2가 있다고 하면 n분의 2가 n분의 1보다 크니까 bn이 a분보다 큰 게 맞지만 리미트를 하게 되면 같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요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라 라는 거죠. 아까도 또 했었던 거 또 다시 얘기하는데 사인 세타를 n으로 나눈 리미트에 n이 무한대로 간다.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아까 전에 함수의 극한에서 했었던 샌드위치 정리 기억나시죠? AN이 CN과 BN 사이에 있다. CN이 AN과 BN 사이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리미트를 씌우면 어떻게 된다 했죠? 여기 리미트를 씌우면 갔다가 살아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는 상황이라면 마치 빵과 빵 사이에 끼인 햄 마냥 샌드위치처럼 얘도 알파를 수렴한다 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가 어디와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대해서 얘를 n으로 나누게 되면 n분의 마이너스 1이 n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n분의 1이다. 여기에 대해서 리미트를 취해 주시면 얘가 1로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자동으로 가운데 있는 값도 0으로 갑니다. 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기억합시다. 알겠죠? 자, 오른쪽에 가겠습니다. 기억니은디귿 판단성 문제에 필요한 수열의 극한의 참거짓 판별 문제죠. 또는 참거짓 판별이지.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 할 때의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수능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니은디귿 문제는 수능에서 14번, 15번, 13번 하나 출제되지. 이런 거 미적분에서 등장한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모의고사 상상해봐. 참거짓 판별하는 거 없었죠? 맞죠?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여유있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문항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선생님 과거에 썼던 문제는 뭔가요? 그때는 선택 미적분이 아니었죠. 가형, 나형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의 문제를 출제해야 되니까 이런 게 문제 유형이 계속 같은 게 반복될 수는 없잖아. 저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왔는데 지금은 문제 유형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공통 과목은 그대로 나와야 되고 맞죠? 선택 미적분, 선택 확통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혹시나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맞죠? 약간의 불안 심리는 있으니까 요거 7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빠르고 정리하고 오늘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빠르게 그냥 이거 진행할 겁니다. 근데 막 이거 미친듯이 암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왜?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에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냐면 그 평가원의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교육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지침서 같은 게 있어요. 알겠죠? 문항 출제에 대한.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일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다룰 때는 복잡한 계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격자점 있지. 그런 것은 다루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있죠. 맞죠? 점화식, 관계식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그 증명 문제를 출제할 때 있어서 지침이 뭐냐면 방부등식에서 출제는 하지만 일반항 AN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 빈칸 추론 연습을 하실 때 맞죠? 일반항 AN을 구하라는 문제는 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이제. 또는 과거에 기출문제를 풀 때 격자점을 다 세는 그런 문제는 풀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증명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 테니까요. 오늘 막 오전에도 수학 듣고 저녁에도 수학 듣고 되게 힘들죠. 좀만 힘내시고요. 근데 이씨요 겨울 윈터스쿨 중공할 때 맛있는 거 사주려 했는데 그럼 수투를 듣고 미적분을 들으면 둘 다 사줘야 되나? 에바 아닌가 이거?
그날 하루만 100만원 플렉스인데? 괜찮아?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수열의 극한 참가들 판별에 대해서인데요. 1번 AN 플러스 BN이 수렴하고 BN이 AN 수렴하죠. 야,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하고 빼도 수렴한다 했죠. AN 플러스 BN에서 AN 빼면 BN이 나오니까 수렴하는 거에서 수렴하는 거 뺐죠. 그럼 당연히 첫 번째는 맞는 거죠. 이건 그냥 굳이 안 쓰고 설명만 할게요. 2번 보세요. 수렴하는 것끼리는 나눠도 수렴하죠. 그쵸? 근데 전제 조건이 뭐 없죠. 나누는 AN이 뭐다?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이해는 틀렸어요. 2번은. 세 번째, AN, BN이 수렴해요. 맞죠? 그렇다고 해서 AN도 수렴하거나 또는 BN도 수렴하냐? 이게 무슨 뜻이야?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수렴하냐? 이거 뜻이야. 알겠죠? 근데 항상 어차피 문제는 출제 안 될 거니까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하는 소린데 발레를 들 때 있잖아. 퐁당퐁당을 잘 생각하세요. AN이 10, 10, 10 이렇게 나오고요. BN이 010101 이렇게 나오면 이 두 개 곱하면 항상 뭘로? 0으로 일정하죠. 맞죠? 근데 AN도 발산, BN도 발산하잖아. 둘 다 발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맞죠? 4번 절대값 A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아니죠. AN이 뭐 되면 마 1, 1, 마 1, 1 하면 얘는 절대값 AN은 수렴하지만 AN은 수렴하지 않아서 틀렸다. 5번 자, AN, BN이 수렴하고 AN이 발산하면 BN도 발산하냐? 아니죠. AN, BN에 대해서 AN이 발산해서 AN이 N이 되고요. BN은 N분의 1이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두 개 곱하면 1로 수렴하죠? AN은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렇다고 BN은 발산하니? 아니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5번 틀렸죠. 6번 AN 발산하고 BN 발산한다고 해서 AN, BN 발산하냐? 아니지. 요거 얘 있죠. AN 발산하고 BN 발산하지만 AN, BN은 두 개 곱하면 수렴하는 거 보이시지? 6번은 틀렸네. 7번 보시면 AN 더하기 BN이 수렴하고 AN은 발산한다. 7번부터는 조금 설명을 해볼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치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어차피 겁낼 필요는 없는 게 문제에서 출제는 되지 않아요, 수능에서는. 근데 이거는 있어. 간혹 사설에서는 다룰 수 있거든. 사설은 어떤 식의 마인드냐면 그래도 너네가 문제를 여러 유형을 연습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출제를 해버려요. 알겠지? 약간 트렌드가 아니라도 출제를 한단 말이죠.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어떻겠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씩 나오긴 했어요. 작년에도. 강대 K 같은 경우 K27, 더 K27 같은 문제에서도 미적분에서의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지 않겠어? 이 정도 수준이지. 이게 실제 수능에서는 그게 다뤄지진 않을 겁니다. 중간은 좀 뺄게요. AN, BN. 얘가 지금 어때? 수렴을 하죠. 그럼 얘를 어떻게 둬? CN으로 두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AN은 발산한다. AN분의 BN은 수렴한다. 아, 이거 이렇게 치환 안 해도 되겠구나. 개 쉬운 발레가 있죠, 그냥. 얘들아, 봐봐. 지금 AN, BN은 수렴하고 AN은 발산하죠. 맞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AN이 01, 01, 01 이렇게 가고요. BN이 10, 10, 10 이렇게 갈게요. 그럼 두 개 더하면 항상 1로 수렴하는 게 맞죠? AN 발산하지? 야, AN분의 BN 하면 0분의 1이잖아, 이게. 발산하잖아, 이거. 0분의 1 발산이죠, 여러분들. 수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수렴한다고 하는 말은 틀렸죠. 그쵸?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요? 8번하고 9번까지 맡겨요. 등비 수열은 좀 이따 하고. 8번에서 얘들아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에서 BN 빼면 이게 알파로 수렴한다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치환을 하는 거예요. 얘를 CN이라 했을 때 맞죠? 자, CN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어떻게 돼? BN은 뭐죠? AN에서 뭐 뺀 거요? CN을 뺀 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돼요. 리미트에 무엇 an이 무한으로 발산한다 했죠? 근데 참고만 하세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an이 지금 어때? 무한대로 가죠? 그럼 얘들아,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bn이란 값은 누구예요? 요게 an에서 뭐 뺀 거야? cn을 뺀 거잖아? cn은 알파로 가고 a는 무한으로 가죠? 무한대에서 알파 빼면 얼마? 무한대 맞잖아? 맞죠? 마지막 9번하고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출이죠, 이건 기출. 자, 리미트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시험 칠 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2009학년도에 시험을 쳤으니까 한 10년 전이죠, 거의 11년 전. 너네 나랑 한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지, 거의 사실. 맞지? 내가 조기 졸업했으니까. 뻥이야, 뻥. 여튼 저 젊어요. 아직 20대거든요. 마음만. 진짜인 줄 알았지, 너네. 그래서 n이 무한으로 갈 때 a는 이게 무한대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더하기 bn 얘는 알파예요. 아까 뭐라 했죠? 이게 cn이라 했죠? 맞죠? 그래서 cn은 알파로 수렴하고요. bn이 누가 된다 했죠? bn은 cn에서 뭐 빼? an을 빼면 된다 했었죠?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an분의 bn을 구하시오 하면 얘는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분의 cn에서 an분의 an을 빼면 되겠죠? 자, cn은 어디로 가죠? 알파로 가죠? an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되면 알파는 0으로 가게 될 거고 얘는 1이죠.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맞지?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 아니죠.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님들이 내신할 때 이거 죽어라 외우고 죽어라 따졌었지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지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만은 좀 알아두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됐나요?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여러분들 등비수열을 극한하기 전에 뒤에 대표적인 문제 몇 개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잼만 쉬었다 할게요.